다음 자료는 직업은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뭡니까? 전체 여러 어떤 악기가 하나의 어떤 음을 내기 위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오케스트라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러면 직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에도 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경영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 안에 있던 포준 업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조직 속에 이제 업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능력, 이제 개인한테 요구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업무 행동, 뭐 능력만 있고 조직원들 간에 여러 어떤 갈등이 많이 나타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은 높더라도 뭐 기업, 조직 어떤 성과에 크게 기여해주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이 그때 어떤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어떤 역할을 필요한 시점에서 수행해야 된다. 뭐 전혀 어떤 다른 역할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성과 기여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위에 두 어떤 내용은 기업적으로 기업에서 구성해야 될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틀이고 밑에 어떤 세 가지 내용은 개인이 갖추어야 될 어떤 요건입니다. 이런 요건들이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만 하나의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또 본인의 어떤 역할이 아주 효율적으로 또 성과 지향적으로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떤 하나의 어떤 전략과 방침적인 어떤 틀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해 가면서 구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어떤 능력 또는 행동 어떤 단위들이 기업 어떤 형태에 따라서 또 기업 어떤 규모에 따라서 또는 직업의 또 종류, 하는 또 역할의 형태에 따라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어떤 차이들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통된 분모로 형성되어 있는 능력을 갖췄다, 어떤 이런 행동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직업 분야에 맞는 능력과 행동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뿐더러 입사한 이후에도 조직에서 꼭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을 해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오케스트라란 말씀드렸던 대로 균형과 조화다. 그래서 경영 목표는 조직 성과 어떤 방향이 일치되는 어떤 목표성을 갖춰야 되고 또 업무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틀이 형성되어 있고 직업 환경의 어떤 직업 환경을 구성한 하나의 어떤 틀이다, 방향이다. 또 경영 목표는 경영 전략과 기업 문화, 소비 시장, 기업의 어떤 경쟁 어떤 역량 수준에 따라서 경영 목표를 달리 설정하게 되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취업할 때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경영 목표와 포준 직무는 기업에서 설정을 할 때 구조적인 어떤 형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 방향을 정할 때는 그 기업의 어떤 경영 목표와 어떤 내가 취업한 이후에 수행해야 될 어떤 업무들을 충분히 이해한 이후에 그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 무턱대고 이미지, 규모만 크고 이미지가 좋다. 이런 기업을 선택해서는 취업한 이후에 다소 어떤 갈등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준 직무는 역할의 어떤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분류한다. 그 다음에 성과 관리의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이고 업무 성과고 어떤 하나의 어떤 역할의 단위들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이런 능력은 갖추는데 그래서 나는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고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한테 분담된 역할은 전혀 내가 기대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럼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느냐, 이 직무에 내가 적응하면서 계속 성장할 거냐,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조직 생활을 할 때 이제 크게 기여해 주지 못하고 일정한 어떤 시점에서 또는 조직을 이탈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업무 능력은 당연히 어떤 경영 목표를 토대로 포준 직무가 형성되지고 포준 직무에 준하는 어떤 능력과 행동과 역할들이 동시에 수반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또 업무 능력은 현재 능력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 조직의 업무가 변화되어 가는 패러다임을 예측해서 그런 어떤 그 능력을 사전에 준비해 가야 된다. 흔히 조직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 준비하겠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어떤 생각이다. 이전에, 도래하는 환경을 예측해서 준비를 해야지, 당면했을 때 준비를 한다. 그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 목이 되지는 겁니다. 준비할 동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선행적으로, 메디테가 있을 때는 선택해 가기 때문에 나는 항상, 어떤 선택의 어떤 요건에서,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무 능력을 가려할 때는 미래 업무에 대한 실행력을 항상 갖추고 또 동일 내 업무뿐만 아니라 하나의 업무는 시스템적으로 여러 어떤 분야하고 연계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분야 업무 이해력이 뛰어나야만 내 업무 어떤 성과가 높일 뿐만 아니라 내 역할도 성실히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예측해서 내가 지원해 준다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동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산업 사이클이 원천적 빠른 속도로 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직무가 생성되고 또 소멸되는 어떤 주기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충분한 적응력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적응력이 향상되지만 그때 필요한 어떤 시점에 활용돼야 된다. 지식과 경험은 많은데 그 부분을 실행해야 될 어떤 단계에서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틀 속에서 기업에서는 인재상을 설정하고 인재상에 따라서 채용 분야와 채용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경력 직원이 필요할 때는 이미 인턴십을 통해서 경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신입사원에서 충분히 일정한 기간 연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도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어떤 업무 분야는 또 전혀 경력이 없더라도 업무에 대한 지식이 좀 미흡하더라도 채용해서 육성해가면서 활용을 하게 된다. 업무 행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특히 이제 이 근래 모집에서 적성 또는 인성, 물론 적성은 하나의 또 업무 분야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업무 분야, 직무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잘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적응력, 새로운 업무가 발생됐을 때 적응력은 어떻게 나타날 건가. 가급적이면 어떤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이 더 좋겠죠. 이런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인성은 하나의 어떤 조직 행동입니다. 조직 행동. 그 다음에 업무 어떤 시스템 관리. 내 업무와 어떤 다른 어떤 부분의 업무, 다른 사람의 어떤 업무와 어떻게 조율하고 관리할 건가.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몰입도, 그 다음에 성실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건가. 그렇지 않고 아주 자기 이기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업무를 수행할 건가. 이런 두 가지 어떤 관점에 점진적으로 어떤 채용 가점을 높이 설정한다는 것은 그저 형태적인 어떤 스펙보다는 이런 부분이 업무와 업무 행동, 업무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업무 행동적으로는 단순히 업무를 열심히 한다는 어떤 부분도 중요하고, 조직 내에서 조직이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를 수용하고 또 조직 분위기에 잘 호응하고 이런 어떤 몰입 행동도 중요하고, 어떤 추진력과 책임감도 크게 높이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조직에 3,000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000명이 있을 때 여기서 2,999명은 정말 사회에 대해서 또 조직에 대해서 성과 지향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 근데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여러 이질적인 어떤 문제를 유발한다. 그러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2,999명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어떤 애사심과
업무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기업이 지향하는 문화적인 틀 속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을 선호하게 된다. 업무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따도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에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성과라는 것은 자기 성과는 물론 자기 스스로, 또 팀 성과는 팀 어떤 구성 간에, 근데 회사 전체 성과는 각각의 어떤 개인과 A팀, B팀, C팀 이런 어떤 팀이 전체 아울러서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전사적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팀에서 우리 팀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팀 성과는 도외시한다. 그럼 업무는 거진 시스템으로 이 팀에서 뭐 60을 수행하고 그 B팀에서 그 20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C팀에서 다시 뭐 20을 수행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100의 어떤 성과를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업무는 이쪽에서 한 뭐 5%만큼 여기에서 한 뭐 80%만큼 또 마지막 어떤 단계에서 15%만큼 이런 또 유형의 업무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팀에서 이 팀에서 80%만큼의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5%만큼 역할을 잘 이행해 줘야만 80%만큼의 어떤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어떤 선행적인 업무가 소홀히 해줬다. 그러면 여기서 80%만큼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뭐 50이나 60만큼밖에 역할이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80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선행적으로 크게 뭐 비율적으로도 큰 어떤 비율은 아닙니다. 한 5% 정도가 어떤 선행적으로 처리해 주지 못하면서 여기에서는 20% 내지 어떤 30%의 어떤 결손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런 현상들이 조직 내 여러 어떤 요소들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 가지 요소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된다. 뭐 저희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이런 사례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업무 능력은 아주 뛰어나다. 뭐 이런 어떤 업무 능력은 보통 한 사람이 한 세 사람만큼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혼자 있었던 업무는 아주 뭐 성실하게 또는 높은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데 공동의 업무를 하게 되면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협동적인 어떤 역할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는 이 인력을 써야 될 건지 버려야 될 건지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혼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역할을 잘한다 그러면 뭐 연구라든지 어떤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분야의 역할을 전담시키게 되면 이 인력도 쓸 수 있고 조직 간의 어떤 불협화음도 뭐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조언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조직 간의 조화가 되고 시스템적인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아주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되겠죠. 결국 기업에서는 그런 유형의 인력을 선호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마지막 첫 강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결국 직업은 내 삶의 어떤 터전이고 어떤 기반이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기반이다. 또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어떤 척도이다. 인생의 활력소이고 삶의 놀이터. 결국 놀이터라는 표현이 조금은 뭐 어색한 것 같습니다만 내 어떤 직업 속에서 희망과 보람, 즐거움을 얻어야만 내가 성실하게 직업 생활을 할 수 있고 뭐 평생 동안 어떤 직업의 어떤 역할이 보람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면 항상 즐겁게 뛰어놉니다. 물론 간혹 친구 간에 다투고 뭐 울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어떤 놀이터는 즐거운 곳을 창출하는 것 때문에 직업은 뭐 삶의 어떤 놀이터다. 뭐 이런 개념을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그냥 뭐 직장을 잡는다는 형태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어떤 삶의 패턴, 내가 살아가는 목적, 또 내 어떤 존립 기반과 관계되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경외심과 존중감을 가져야 되고 또 항상 새로운 어떤 직업을 찾아서 직업의 어떤 사이클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미래의 어떤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을 그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미래의 어떤 삶을 아주 활기차게 개발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1강입니다.